내년 대통령 선거가 20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당 선두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실용적인 노선을 강조한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했고, 야권의 유력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나흘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정윤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어제로 차기 대선이 꼭 D-200이었습니다. 그만큼 여야 모두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데 우선 여당 주자들 움직임부터 알아볼까요? 네, 여권 선두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오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찾아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북핵 문제 해법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의 동시 행동을 제안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직접 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즉각적으로 제재를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자는 겁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통일 외교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계승한 것이라면서도 실용적인 방향 전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가 만든 남북관계의 토대 위에서 새롭고 전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새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어제 천안에 이어 오늘은 대전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첫 전국 순회 경선 지역인 충청권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오후 대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조속히 설치하겠다면서 불가피하다면 민주당의 입법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의 완전 이전 시기를 앞당기고 불가피하다면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습니다. 네, 정세균 전 총리는 전북을 찾아 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를 겨냥해 마치 스토킹을 하듯이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건 정치 도의에 맞지 않고 적임자도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오늘 송영길 당대표와 오찬을 하면서 공정 경선을 위한 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네, 야권 소식도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잠행을 깨고 오늘 공개 행보에 나섰다고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나흘 만에 공개 행보에 나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오늘 오전 국회를 찾아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이 시행된다면 결국 권력비리는 은폐되고 독처럼 자라날 것이라고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의 진짜 목적은 정권 말기에 비판 보도를 틀어막아 집권 연장을 꾀하려는 데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날선 공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언론의 자유입니까? 아니면 부패, 은폐의 자유입니까? 대통령께서는 진정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추진을 당장 중단시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야권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언론중재법 비판에 나서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언론 말살법을 통해 영구 집권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야권 대선 주자들이 힘을 모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25일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해 같은 날 예정된 당내 대선 후보들의 비전 발표의 연기를 제안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자신의 SNS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언론 자유 완전 박탈 시도라면서 가짜뉴스의 몸통은 현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는 캠프 인사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비난했다가 임명 나흘 만에 특보직에서 사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민영삼 국민통합특보가 자신의 SNS에 이 대표를 향해 대표직을 사퇴하고 유승민 캠프로 가든지 무건수행을 하든지 선택하라고 썼다가 4시간여 만에 게시글을 내렸는데요. 논란이 일자 민특보는 개인적 단상이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결국 스스로 사의를 표명했고 윤 전 총장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